안녕하세요. 시채널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혹시 걱정 인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 주변에 걱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별명은 다 걱정 인형이에요. 걱정을 사서 한다고 하죠. 그냥 진짜 쓸데없는 걱정까지. 그래서 이게 사실 유래된 게 남미 인디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문화이기도 한데 어떤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 잠들기 전에 그 인형한테 고민을 말한 뒤에 그 인형을 베개 밑에 넣고 자면은 잠든 사이에 그 인형이 걱정이나 고민거리를 저 멀리 던져버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걱정 인형에라도 기대보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남몰래 던져버리고 싶은 고민이나 걱정거리 많잖아요. 저희는 사실 그런 상징적인 매개가 없더라도 우리의 걱정을 다 들어주시고 흡수해주시고 그 걱정을 녹여서 새로 반죽해서 희망과 기대로 세팅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땡큐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죠? 저도 그 사실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진짜 너무 짜릿한 감사를 느끼는데 오늘 모신 이분 왠지 사람들 마음속에 그 걱정 인형으로 주님이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이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걱정도 고민도 좀 날아가고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 개그우먼 후배이면서 또 다른 달란트로 지금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있는 멋진 친구입니다. 잠시 후에 그 일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한테는 영원한 개그우먼 후배입니다. 장효인 씨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효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네. 효인 씨. KBS 22기 공채 개그우먼이자 현재는 보육교사로 일하는 장효인. 유년 시절부터 돌보고 보살피는 것에 애정이 많았던 그녀가 여러 갈래의 길 중에 선택한 개그맨이라는 직업. 하지만 일본 유학을 가는 등 방황하던 끝에 보육교사라는 새로운 길을 찾고 슬픔 가운데 다시 웃음을 찾게 되는데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선 장효인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잠시 후에 그 일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했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네, 맞아요. 그 제가 일을 하고 계시죠. 뭔가 요즘에는 소개를 할 때 네.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타이틀이 다 주어진 거니까 개그우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보육교사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희극인, 보육인, 장효인입니다라고 네, 라임을 좀 맞춰봤어요. 네이밍 잘해, 네. 개그맨들. 맞아요. 희극인, 보육인, 장효인. 네. 맞아요. 우리 장효인 씨가 진짜 재주가 많고 그리고 개콘을 통해서 저 친구 너무 알지, 팬이지 하는 분들도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계실까요? 네. 그럼요. 또 기억을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잠시 좀 보여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여드릴게요. 어머, 진짜 보육교사 다 되셨네. 그게 아니라 자료 화면이 나가는 건 줄 알고 나는 호흡을 줬지. 개그맨들은 일발장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잠깐 보여주시고 와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럴까요? 아니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사 다 되셨네. 웬일이야. 희극인 그 제 장전이 돼야죠. 네. 총알이. 뚜뚜르 그렇죠. 너 나 좋아하냐? 맞아. 개콘에서 지난주부터 괜히 분위기 잡고 야, 너 뭐 나한테 고백이라도 하려고 그러냐? 왜 대답을 안 하냐? 딴 생각했어. 딴 생각. 잠깐, 딴 생각. 그 회마다 썸남으로 같이 나오시던 네, 이 문제. 이문재 씨랑 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돼요. 늘 항상 네. 약간 간질간질 뭔가 될 것처럼 하다가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1년을 끌었어요. 결국에는 진짜 그랬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신 말씀이 1년 후 해피엔딩이 겨우 손잡고 끝나는 거냐? 야, 이 커플은 10년 후에 겨우 키스 이런 아마 그렇게 진도가 할배 될 때까지. 근데 재밌었어, 그거 진짜. 간질간질한 그 뭔가. 남녀 간의 그런 문제를 잘 섬세하게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네. 우리 김상미 감독님이 야, 웃음이라는 거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 이렇게 사람들을 간질간질하면서 설레게 하고 킥킥거리면서 뭔가 피식거리게 하는 것도 웃음이야.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게 빵 터지는 웃음이 아니라는 거는 알았지만 근데 뭔가 약간
호들갑스럽게 웃는 거 있잖아요. 뭐야, 쟤는, 쟤는 왜 저래? 이런 거. 맞아요. 그거를 사실 노렸는데 이게 정말 그냥 소위 말해서 먹혔다. 잘 통했죠. 네. 그래서 대박 너무 났죠. 통쾌했어요. 그 무대 위에서 그 뚜뚜르 뚜 음악이 처음으로 딱 나가는 순간 우리 관객분들이 정말 깍 하면서 웃는 것보다도 그냥 정말 깍 하면서 얼굴은 막 이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그때 주님을 좀 먼저 알았다면 주여 했을 텐데 그때는 됐다. 해냈어. 이것만 됐다. 짜릿하죠. 짜릿했어요. 네, 공개해서 네. 그것만한 짜릿함이 어딨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한 사람, 두 사람이 몇천 명을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그때 생각하면 진짜 어제처럼 막 그렇습니다. 스쳐갑니다. 네. 효인 씨가 아주 놀라운 실력을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 개그우먼인데 사실은 그 방송에서 효인 씨의 모습을 보던 분들은 당연히 개그우먼으로 인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그래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맞아요. 그 자격을 언제 갖추게 되신 거죠? 일단 2년 차가 됐고요. 2년 차 벌써 네, 그렇게 벌써 됐네요. 와. 정확히 말씀드리면 2년 차. 그리고 제가 유치원에서 보조교사로 근무를 한 게 4년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토탈 6년 차가 됐는데 네. 이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그 어른들하고 함께 뭐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 시간 이상의 웃음과 우리가 상상치 못한 정말 사소한 걸로 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질 정도로 막 녹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일까지 하게 됐지라는 생각을 간혹 하는데 네. 이 일은 나의 진짜 평생 잡이 될 수도 진짜? 있겠다라고 마음을 늘 먹고 있어요. 아니 그 개그우먼으로 우리가 사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에너지인 웃음을 끌어낸다는 게 이게 참 힘든 일인데 맞아. 근데 어린이가 대상이라 난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네. 제가 아이들을 뭐 웃음을 준다기보다 아이들이 저한테 웃음을 주는데 진짜. 그냥 낮잠 시간이에요. 네. 낮잠 시간인데 조용히 이제 아이들을 재워야 되고 이제 우리 이제 코 자자 뭐 일어나서 이따가 놀이하자 막 이런 시간이에요. 그러면 아이들도 쉿 하고 막 이렇게 정말 귀여워. 막 조용해. 세상 고요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뻥 하고 방구를 껴. 근데 이게 뭐라고 네. 갑자기 웃음이 팍 하고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크크크크 하면 또 아이들도 같이 동요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누가 여기서 방구 뽕 했지? 그랬더니 키키키키키키 하면서 이게 웃음이 이제 갑자기 웃음바다가 된 거예요. 되게 순수한 웃음이 번지는구나. 근데 이제 어른이 방구 꼈다고 생각해요. 일단 냄새부터 다르죠. 네. 소리부터가 데시벨이 그렇죠. 다르지. 탁하죠. 굉장히. 불쾌하고 뭔가 나를 그러니까 무시하나? 지금 꼈어? 뭐 이런. 아이들하고 있으면 뭔가 웃음에 대해서 너그러워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네. 일단 저만의 그런 뭔가 성체 시간이 갖춰지는 것 같아요. 아이는 사실 그런 대상이긴 하죠. 근데 맞아요. 사실 아이들을 함께 24시간 뭐 가깝게 다루고 함께 한다는 게 저는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은-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개그우먼이 더 어려워요? 보육교사가 어려워? 이게 저울질을 할 수 박빙이에요. 있다면 네.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그렇죠. 어리석은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진짜 말 그대로 희극인 보육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매력이 다 다르고 또 힘듦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맞아. 부족하면 맞아. 여기서 채워지고 또 다시 올라갔다가 또 이게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능 프로 질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뭐가 더 무서워요? 뭐가 더 그러면 어려워요? 여기서 내가 뭐가 어려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채널이 다르니까. 네, 다르니까. 효연 씨는 언제 데뷔를 했었죠? 제가 정확히 2007년 KBS 공채 개그우먼으로 타이틀을 받았고 2005년부터 이제 KBS에서 개그사냥이라는 아마추어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효인 씨는 그 무명이 길진 않았죠? 길었어요? 왜요? 저는 이제 2005년부터 이제 개그를 시작을 해서 2007년에 KBS K본부 네. 괜찮아요. KBS. 괜찮아요. 네. 개그 콘서트 무대를 올라갔지만 처음에 1, 2년 차는 정말 말 그대로
나 이렇게 쉽게 데뷔해도 되는 거야? 이 대단한 무대 맞아, 이렇게 금방 맞아. 올라가도 되는 거야? 처음엔 모르지. 저도 그랬어요. 뭔가 다 순조롭고 다 이렇게만 되는 좀 건 줄 만만했어. 알고. 만만해. 살짝. 만만하니. 진짜로 뭐야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무대 올라가는 거 금방이네. 진짜 이럴 만큼 갑자기 1, 2년은 금방 코너를 또 잘 올라가고 발표하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 주춤주춤 하면서 네. 또 제가 저 개인적인 일들이 있으니 조금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1, 2년 바짝 하다가 한 5, 6년 차 때 제가 또 일본으로 유학을 한번 또 갔다 그렇죠. 오고. 네. 그것도 큰 사건입니다. 파란만장합니다. 왜 간 거예요? 난 너무 궁금했어.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한 6년? 6년 차 정도 됐을 때 내가 이 길이 맞는 건가?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근데 나는 열심히 하고 내가 이 일을 좋아서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내 생각하고 또 다르네? 그래서 그 1, 2년 차에 이거 뭐야? 라고 내가 우쭐댔던 그 마음이 갑자기 정말 누가 뒷덜미를 확 잡아당긴 것처럼 주저앉게 된 거예요. 근게 그렇더라고요. 근게는 뭐야? 그러니까. 근게. 네, 그러니까 2년 차부터 이게 현타구나. 그러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다. 사회 초년생의 그런 패기가 이제 맞아요. 현실과 딱 그 맞부딪힌 오죽한 시기. 비기너스 럭키. 뭐 도박이나 맞아. 네. 사회 초년생이나 누구에게나 네. 빵긋 웃어주는 잠깐의 잠깐 때에 찰나. 흔들리지 네, 말아라 맞아요. 하잖아요, 선배들이. 그때 이제 막 빠져들고 막 파고들고 하잖아요. 근데 근데 그러다가 5년 차가 되니까 갑자기 위축이 된 거예요. 왜냐면 제 바로 윗기수가 이제 박나래, 김경아. 세네. 네, 벌써 세요. 근데 그 윗기수가 신봉선, 정경미, 뭐 난리 났네. 그 윗기수가 강유미, 안영미. 비는 기수가 네, 없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막내니까 그때는 참신한 맛에 할 수가 있었는데 제 밑으로는 또 바로 이제 들어온 우리 후배들이 오나미, 김민 와, KBS 그때 세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뭐 김영희, 신보라 뭐 막 이렇게 이제 뭐 막 진짜 이렇게 낑기는 거예요. 많이 꼈네. 네, 많이 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이 진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거야. 이제 여긴 정말 경쟁이구나. 전쟁터구나.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싸우려면 나의 무기는 무엇인가? 경쟁력은 나의 장효인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는 무엇인가? 근데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다 동네에서 제일 웃긴다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맞아요. 전국 팔도가 진짜. 그렇죠. 각 지역의 도라이들이 다 모였죠. 선배님도 그 동네에서는 정말 예. 탑이 뭐예요, 그죠? 탑은 아니었어요. 저희 동네 맞아. 탑은 김지선이었어요. 아유. 동창이잖아요. 내가 어찌됐든 방송에 가서 어쨌거나. 느끼는 거예요. 나만 미친 애가 아니라 온 동네 미친 애들이 여기 다 있구나. 모였구나. 진짜로. 맞아요. 나는 너무 정상인 거야. 우리 동네, 저는 선배님 23살 때 삭발까지 한 사람이에요. 왜? 다 멈췄어. 다 정지해서 지금. 왜요? 연극 하겠다고. 삭발 두원. 아무도 말리지 말아라. 왜냐면 다 놀래죠. 왜냐면 불교 채널이 아닌데 삭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말 밀었습니다. 네. 빡빡 밀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까지 내가 의지를 불사르지 않으면 주저앉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유혹에 막 현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열정이 넘쳤던 동네 정말 미친 개였는데 예. 소위 네. 여기 오니 그냥 다 벌개 벗고 다니는 느낌인 거예요. 나만 옷 이렇게 주섬주섬 막 이렇게 뭔가 가리는 느낌인데 정확해요. 이 사람들 그냥 벌거 벗고 다니는 느낌이야. 뭐가 어때? 막 이런 느낌이야. 더하면 더했지. 나만 막 이러고. 그래서 내가 난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진짜 겁이 났어요.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겁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방송인들이. 그렇죠. 근데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그 고민하는 시간이 금방 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금방 끝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즐거웠던 걸 한번 다시 거슬러 보자. 이거 외에 즐거웠던 거, 연극 외에,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거 외에. 그랬더니 저 대학교 때 언어 공부를 그때 일본어를 시작을 했는데, 네네. 저 선배님 책도 있어. 이따가 사인 좀 해주세요, 선배님. 그래요? 2005년에, 2007년에. 드라마 일본어? 네, 와. 있어요. 갖고 왔어요, 선배님. 이따 사인해주세요. 참 영광입니다. 진짜 그렇게 공부를 재밌게 했어요. 알죠, 선배님? 선배님 책을 사봤다라는 건 정말 공부를 재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광이네요. 공부 막 난 이거에 막 내 걸로 만들 거야가 아니라 그냥 즐겁게. 재밌게 그냥 누군가랑 딱 대화할 수 있게 툭 던졌을 때 내 말을 알아들었어? 재밌어.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여행 갔을 때 내가 뭔가 한마디 했을 때 돌아오는 그 기쁨,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보자. 이럴 거면 조금 더 내가 딥하게 한번 해보자 해서 정말 1년 워킹홀리데이로 갈 건데 그때 환율이 1,500원이었거든요. 지금 900원이지만 400만 원 들고 갔어요. 어머나. 그때 각오가 또 뭐였냐면 집두절도 없이 네. 400원 들고. 네. 친구 집에 제가 얹혀 사는 걸로 하긴 했지만 생활비 드리고 단기 어학원비 100만 원 빼고 교통비 뭐 얼마 빼고 해서 제가 생활할 수 있는 게 한 달에서 2달 정도 생활비밖에 없어요. 어머 세상에 용기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알바를 반드시 구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독한 마음으로 떠난 거예요. 세상에. 아니, 보통 네. 중간에 한번 딜레마가 오긴 합니다만 그거를 결단을 실행으로 네. 옮기는 게 어렵거든요. 그게 사실. 한 몇 개월 걸렸죠. 마음을 왜냐하면 먹기까지. 그래도 혹시나 하는 희망 고문이 늘 있어요. 맞아요. 아, 혹시나 나에게 배역이 내일 당장 오면 어떡하지? 뭐 당장 무슨 프로그램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희망 고문으로 계속 기다리죠. 미루고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유학도 그런 뭐 결단도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용기 있었다는 아마 생각이 싶어요. 그런 또 흔들림이 있었으면 삭발 한 번 더 했겠죠. 아, 삭발, 맞아. 삭발 이력이 있는 분이면 이분은 범상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진짜 바리깡까지만 잡거든 밀진 않고. 그러니까 네. 주저주저 하죠. 그리고 약간 한 2, 3cm 정도 남기죠. 그렇죠. 네, 안 남겼어요. 야. 그러면 떠날 수 있어요. 네. 그런 기질이에요. 네, 남들 벌거벗고 다닐 때 머리를 벗었습니다. 저는 와, 그때. 선배님들이나 동료들이 말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를 지지해 줄 만한 분들만 찾아서 조언을 구했던 것 같아요. 듣고 싶은 말. 그때 당시에 저랑 정말 막역한 우리 지선이. 지선이가 언니 너무 멋있다. 언니 그런 생각을 누가 해? 언니 떠날 수 있을 때 떠나. 그런 마음 먹었을 때. 그리고 우리 형빈 선배. 도전적이시잖아요. 누가 맞아요. 봐도. 맞아요. 야, 갔다 와. 그거, 야, 지금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너무 멋있다. 갔다 오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거야. 그리고 김병만 선배님. 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범상치 않은 사람들만 만났어. 무조건 근데 김병만 선배님은 진짜, 야, 1년? 너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지? 갔다 오면 진짜 찰나야. 아무것도 아니야. 갔다 와. 갔다 와. 아,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근데 이제, 왠지 저 사람 붙잡을 것 같아. 네. 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얘기 안 하고 가겠다는 근데 거네. 우리 또 권재관 씨, 네. 우리 재관 오빠. 김경아 씨 남편 되시는. 네. 김경아 씨의 남편이자 권재관 오빠. 진짜 이거는 저의 평생 뭔가 약간 제가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그런 글인데 야,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와도 좋으니까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잘하고 와. 힘들 때 언제든지 연락해. 오빠가 있다.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측은하고 서로가 내 가족 같고 내 동생 같고 약간 그런 애틋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되게 힘든 시기에 우리 선배님을 또 뵀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선배님의 우리가 그때는 코로나 시기에 진짜 줌으로 네. 많은 교제 나누고 그렇죠. 랜선 친구였는데 네. 그때 제가 선배님의 그 눈빛으로 이거 꺼낼 타이밍 됐나요? 왜? 눈빛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너무 따뜻했어요. 그 눈빛이. 내가 이 개그맨 바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갑자기 이렇게 터진다고? 이 눈빛 하나에? 에이, 이게 이렇게 터질 일은 아닌데. 근데 진짜 우리 코미디언의 결속력이 이럴 때 더 발휘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다 우스갯소리로 많이 우리가 넘나들었지만 그 유학 시절에도 제가 도망치듯이 정말 회피성으로 간 거잖아요. 도피성으로. 근데 그때도 제가 이 친구들한테, 이분들한테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연락도 많이 받았고 정말 먹고 싶은 것들 막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뭔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서 나는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서 도망치듯이 갔는데 돌아보니 다 내 주위를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주여. 이렇게 돌아보니 진짜 다 나를 이렇게 선배님처럼 따뜻한 눈으로 측은하게 그리고 응원하는 눈빛으로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는 제가 진짜 뭔가 약간 도약한 것처럼 발판 딱 받고 도약한 것처럼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래 내가 부딪혀보자. 이 깎고 내가 왜 못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할 수 있잖아 해서 그 코너를 만들게 됐고 그 후에 정말 제가 받았던 것들 많이 저도 베풀려고 노력하고 많이 그랬죠, 진짜. 네. 지금도 그러고 있고. 우리 혜선이 같은 경우에도 유학 간다는 정말 그 친구야말로 잘 나갈 때 유학을 갔거든요. 김혜선 친구도 네, 김혜선 진짜 씨. 의외였어요. 독일 갔다 왔잖아요. 네. 그 친구는 성공한 게 남편을 데리고 온 게 성공.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결실이 아우 아니었나. 눈물 나가. 콧물 나. 이번에는 콧물이 나네. 이제 콧물이 난대. 갑자기 나는 유학을 갔다 왔는데 맨몸으로 왔다고. 근데 그 친구는 남자를 데리고 왔다고요. 아니 내가 그러려고 갔다 오라고 그랬어? 난 너무 갑자기 눈물이 쏙 돌아가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그런 약간 큰 뭐 유대감, 큰 교류 막 이런 거 없어도 뭔가 약간 누군가가 여기를 벗어나고 싶을 땐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말하지 않아도 아는. 맞아. 내가 그 고통과 힘듦과 초조함과 이 모든 실망, 그 감정을 경험한 사람은 그걸 길게 설명 안 해도 아니까. 알아. 맞아. 아니까 맞아요.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안아줄 수도 있는 거고. 손도 잡아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우리 희극인 우리 동료들을 좀 그냥 가족 이상으로 마음을 나누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제가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네. 그게 저의 또 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길로 들어선 것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러면 아예 일을. 이제 개그우먼으로 활동을 안 하시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삶을 사시기로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저 작년에 계승자 갔다 왔잖아요. 개그 프로그램 다시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만 오면 그죠? 언제든 무대는 설 수 있지만 그래야 애들도 좋아해요. 애들보다 우리 예. 부모님이 좋아. 그래요? 아니 애들도 왜 우리 선생님 텔레비 나왔다 뭐 근데 텔레비전 이미 나왔다, 뭐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재밌는 선생님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아유 재미없을 리가 없어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건 뭐 유학을 가게 된 결심은 네.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의 길은 네. 왜 선택하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그 계기가. 어릴 때부터의 저의 꿈은 뭐 유치원 선생님, 사육사, 뭐 연예인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때는 코미디언. 근데 저는 대부분의 꿈을 지금 다 이룬 그렇네요, 상황이거든요. 진짜. 뭐 작가도 되고 싶었고 네. 다양하게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는데 공부하겠다는 꿈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다 인생 공부 아닌가요? 맞아요. 네,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네. 공부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꾸던 이 꿈들은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돌봐주고 웃음을 주는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다 통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사육사는 못됐지만 유기견 봉사활동을 통해서 동물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고. 아니야, 나중에 한 60대에서는 침팬지랑 같이 걸릴 것 같아요. 교감할까요? 화면에. 같이? 네, 화면에 이렇게. 제인구달처럼. 한국의 제인구달 이러면서.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죠. 왜냐면 그건 나이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꿈을 하나만 갖고 있는 건 이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맞아. 생각해요. 제가 그걸 몰랐는데 본의 아니게 시대에 맞게 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왜냐면 그때 제가 직업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다들
의아했거든요. 야, 이거나 잘하지 하는 분들도 좀 계셨단 그렇죠. 그게 말이에요. 옛날 방식이죠. 어. 이거나 잘하지. 근데 지금 보면 우리 후배들도 다양하게 많이 활동하고 그럼요.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네. 나 선구자야? 약간 그런 약간 느낌인데.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시험 보고 막 준비하고 또 이런 맞아요. 과정이 있지 않아요? 있어요. 다 뭐 자격증도 다 취득을 했고 네. 공부도 다 했고. 와, 근데 대단하다. 어쨌거나 뭐 어머님이 갑자기 진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죠, 어머니. 어, 그게 좀 효인 씨한테 제 굉장히 인생 충격이었죠. 예, 뭔가 약간 구멍이 정말 커다란 구멍이 블랙홀이 뻥 하고 뚫리는 일이었는데 누구나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은 상상도 안 되지만 그렇죠. 상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뭔가 현실감이 있지도 않고 그쵸. 내 눈앞에 벌어졌다고 해서 이걸 받아들이기까지도 쉽지 않고 그럼요. 사실은 그 슬픔을 대비한다고 해도 덜 슬프진 않죠.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뭐 이별을 잘할 수 있을까요?라는 글을 봤는데 죽음이라는 건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고 해도 막상 맞닥뜨리면 숨이 턱 막혀요. 털이 막히죠. 근데 정말 엄마가 눈앞에서 쓰러지셨고 아, 그러셨구나. 심폐소생술도 제가 했어요. 아휴. 근데 그때는 살려야 된다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버지는 완전 패닉이셨고 그래서 119 부르고 막 그런 과정 있잖아요. 응급실 가고 원래 이제 만약에 엄마가 거기서 돌아가셨으면 심장마비였어요. 근데 중환자실로 가서 이제 뇌사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 저도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정말 뭐에 홀린 듯. 뭐 살려주세요부터 해서 뭐 정말 저한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정말 그런 신락 같은 그러다가 저를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한 친구가 있거든요. 대학 동기인데 슬쩍 이렇게 뭐 주보 같은 거 주면서 언니 뭐 이런 거 교회 한번 갈까? 뭐 언니 이번 주에 어떤 행사가 있는데 연예인 누가 온다는데 한번 가볼까? 이런 친구가 있어요.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쓰러졌다. 나 교회 가서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다. 너의 기도 힘 좀 빌리자. 그래서 교회를 가서 이제 막 울고 불고 막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엄마는 열흘 만에 떠나셨어요. 떠나셨는데 그때는 다 세상을 잃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금 회복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마음이 조금씩 이제는 인정이 될 때쯤 아 엄마 없구나. 나 지금 힘들구나. 나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아픔을 갖고. 근데 엄청 제가 씩씩하단 말이에요. 씩씩해도. 씩씩한데 그 씩씩함마저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서 그냥 아기가 된 거지 뭐. 정말요. 엄마가 떠나셨는데. 냉장고를 열면 엄마 이거 뭐야 해야 되는데 엄마 이거 뭐야 물어봐도 대답해 줄 사람도 없지만 이거를 버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를 것들이 가득 있고 뭐 엄마가 해야 할 집안 일들을 대신 해야 하는 상황들이 왔을 때는 막연하고 막막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어머님이 35살에 떠나셨는데 30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제가 독립적이고 좀 의지를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힘들다라는 얘기도 잘 안 하고 속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픈데 터널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한 1년 반 넘게.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바깥 생활을 못했어요. 그때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뭔가 여러 가지 뭔가 트라우마, 엄마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갔을 때 저도 이제 뒷차를 따라서 구급차를 타고 따라갔거든요. 같이 못 있게 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런 막 사이렌 소리에 대한 트라우마. 그래서 정말 저 스스로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하기 전까지는 뭘 못했어요. 근데 정말 딱 1년째, 1년 됐을 때 그 친구, 그 기도해줬던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나 교회 갈래. 그랬더니 그냥 언니 일단 나와. 근데 제가 바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희 집은 동탄이고 그 교회는 용인이에요. 아휴. 내가 운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갔어요. 네. 그게 저의 첫 사회생활이 된 거예요. 그 아픔이 있고 나서. 교회 가서 뭐 누군가 교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뭐 주님과 교제가 1번이지만 근데 저는 그것도 할 줄 몰랐고 그냥 이 친구가 늘 항상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걱정해주고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갔는데 찬송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죠, 사실은 그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여기만이 내가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공간이야. 그리고 나서 한 석 달 정도 됐을 때 처음 기도를 해봤어요.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뭔가 조금의 여유가 생겼어요. 네. 다들 이렇게 뭐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간절함이 있길래 저렇게 기도를 할까? 나도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때 처음 했던 기도가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일상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방송을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웃고 떠들고 괜찮은 척이 아니라 괜찮아지고 싶어요. 그렇게 한 2, 3주 똑같은 얘기만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유치원 교사인 저희 사촌 동생이 언니 우리 유치원에 보조 선생님이 안 구해져가지고 너무 힘들어. 어떡하면 저 이렇게 선생님들이 안 구해질까? 그건 뭐 하는 건데? 했더니 교사들 도와주고 애들 같이 놀아주고 그런 거 하는 거야. 그건 자격증 없어도 돼? 자꾸 저도 모르게 이 얘기 빠져드는 거예요. 네네. 그거? 뭐 일단 애들 교육하는 거에만 관여 안 하면 자격증 없어도 돼. 처음에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 나 그거 해볼래. 뭔가 약간 왜 그냥 TV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저거 맛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왜 뭐 생각해서 내가 뭐 저거를 어디 저기 어느 집이야 이게 아니라 그냥 왜 무의식 중에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 있잖아요. 나 그거 해보면 안 돼? 나 그거 해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얘가 놀란 거예요. 왜냐면 제 상태를 너무 뻔히 아니까. 그랬더니 내일 원장님한테 물어볼게. 언니 혹시 면접이라도 볼 수 있는지. 그게 바로 그렇게 일사천리로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랬구나. 일주일 만에 그 얘기 제가 기도한 지 2주, 이 얘기 나온 지 일주일 만에 9월 1일 첫 출근을 했어요. 정확히 기억나요. 그래서 이게 이게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기도했잖아요. 일상을 살고 싶다고. 그냥 남들 일어날 때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나가서 아이들하고 놀고 그리고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쉬고 자고. 네. 어느 순간 제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 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친해지면서 밖에 나가서 밥도 먹고. 아이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나 지금 이거를 이렇게 지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1년을 한 거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는 당연히 꾸준히 나갔죠. 제가 이걸 깨달은 순간 다시 한번 기도를 했어요. 네. 저의 일을 다시 또 하고 싶습니다. 저의 욕심이라면 그만큼만 주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뭐 개콘 안 나가도 되고 괜찮으니까 그냥 제가 방송 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 용기가 있고 가능성만 있다면 저 그렇게 조금씩 넓혀 가겠습니다. 이거 기도 들어주시면 헌금할게요. 감사원금. 네. 그렇죠. 사실 우리의 기도 중에 뒤돌아서면은 조금 손발이 오글거리는 야 이게 하나님하고 거래를 했구나 싶지만 대부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딜을 하잖아요. 딜을 해요. 말 그대로. 근데 놀라운 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철없는 기도에도요 기쁜 마음으로 그때에 맞춰서 응답을 주시잖아요. 귀엽게 생각하셨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네. 귀엽게 봐주세요. 불쌍하게 봐주세요. 이게, 귀엽죠, 저 나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애기니까 귀엽죠. 맞아요. 이렇게. 나이랑 상관없이 다 애기죠. 그런데 막 라디오 갑자기 섭외 오고 근데 섭외 왔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런 지금 카메라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눈을 못 마주쳤어요. 카메라랑. 그랬구나. 그래서 무대를 내려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라디오잖아요. 할 수 있는 범위잖아요. 말만 하면 되니까. 네. 그 부스 안에서. 제가 막 탄력받은 것처럼 또 한 번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하죠. 재밌는데? 재밌는데? 막 이러는데 감사하게도 거기서 또 불러주시고 뭐 어떤 외부 행사 있으면 마이크 잡을 수 있게 또 불러주시고 나 지금 이렇게 산다고 하면 뭐 이 슬픔 안고서 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희망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딥하게 들어가면 우리는 못 살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거를 자꾸 떠올리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꾸 그럼요. 모르는 척 자꾸 묻어두고 숨기고 감추면서 살아가는데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이 흘렀는데 지선이 얘기를 자꾸 안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붙어 박지선 네, 씨. 박지선이. 네. 저랑 단짝이었고 제가 너무나 친한 단짝이었죠. 네, 그러니까 거의 동기들 간에 짝꿍들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저의 짝꿍이었는데 그때 이제 지선이가 언니 너무 행복해 보인다. 언니 너무 좋다. 왜냐면은 어머님 돌아가신 것도 제일 먼저 알았던 친구여서 제일 먼저 손잡아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다른 일을 할 때마다 늘 항상 응원과 격려를 해줬던 친구인데 정말 나름의 안정감을 갖고 있을 때 우리 또 친구가 또 떠났죠. 너무 큰 충격이어서 네. 저는 사실 너무 아끼고 사랑했지만 그만큼 제가 정성을 들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다 그러셨을 컸는데 거예요. 항상 따뜻하고 밝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의존을 했지 않았나 싶은데 네. 같은 얘기를 많이 나눈 사이였기 때문에 너무 그 슬픔이 무게가 더 달랐을 것 같아요. 제가 비보를 딱 들었을 때는 사실은 쓰러져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유치원에 있었거든요. 3시 좀 넘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 전에 저는 이제 이 친구가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한 거를 알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락을. 근데 이런 연락이 올 줄 몰랐어요. 그렇죠. 우리 누구나 다 상상하지 못해요. 네. 이런 상황을. 그래서 많이 미안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니까. 뻥 하고 떠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변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보듬어주고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의 동료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잡아줬겠죠. 기억이 안 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네. 그게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일이 일어나면 기억이 없지만 저는 그쵸. 그 기억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거를 어쩌면 하나하나 다 기억할 수 없다는 네. 게.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도 많고 들어줄 이야기도 많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하면서 동료들과 선배들과 효인 씨를 사랑하는 네. 많은 분들을 쓰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 제가 만약에 어머님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맞아요. 삶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 잘 안 하지만 딱 떠올렸을 때 제가 너무 힘든 시기에 딱 떠올렸을 때 혼나는 기분이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게 주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갑자기 확 온 거예요. 그래. 담대해지자. 두려워하지 말자. 분명히 주님은 한 분이시지만 내 주변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힘들까? 그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그래 괜찮지 않으면 척이라도 하면서 살자. 그거 괜찮아. 괜찮은 척하는 것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은 척 하다 보면 괜찮아지기도 괜찮아지. 해요. 진짜 제가 처음에 엄마 그 이제 장례 다 끝나고 아빠랑 나란히 둘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제가 펑펑 갑자기 순간 밥 한 숟갈 딱 뜨다가 펑펑 울었어요. 나는 배가 고파서 이렇게 밥이 넘어간다 아빠. 맞아요. 밥 먹는 게 너무 혐오스러워서 운 적도 많아요. 그쵸. 네. 그걸 씹고 있냐? 살겠다고. 정말 살겠다고.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그런 순간은 한 번씩 마주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지만 나만 고통스럽겠어? 솔직히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그게 거예요. 하나님이 스며든 상처와 스며들지 않는 상처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아프면서도 내 아픔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상처에 대해서도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럴 깜냥이 못 돼요. 못 돼요. 진짜 못 돼요. 저도 제 슬픔이 제 우주였거든요. 근데 효연 씨 역시 몰라. 죄송해요. 아니 여배우처럼 우리가 아름답게 안 울 돼, 거였다면 안 돼. 개그맨이 안 됐겠죠. 개그맨은 모름지기 울 때 코부터 흘려야죠.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진정한 프로입니다. 보육인이라 또 여기까지는 안 되겠고 왜냐면 애들 코를 이거 내가 봐. 그렇게 닦아주는데 눈물이 5분을 못 가. 아유 진짜. 효연 씨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우리 와, 함께 기도 나눌까요? 제목이요? 네, 지금 효연 씨에게 기도 제목은? 일단 물론 저의 지금 늘 항상 에브리데이 생각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거든요. 오. 진짜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키우는 거. 그게 저의 정말 늘 항상 갖고 있는 마음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바람이자 저한테 스며든 바람인데 주님 안에 가정을 잘 꾸려보는 거. 사실은 저는 결혼 생각이 없는데 아니 그거는 뭐 근데- 열어놔야 돼요. 근데 네. 이건 또 제가 결정할 일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주시면 가야죠. 그러니까 열어놔야죠.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믿음 좀 좋고 저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정말 신앙심 좀 있으신 분 만나서 잘 예쁜 가정 만드는 거. 아멘. 아멘. 어제도 남이 통화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박서방이 소개팅은 어떻게 잘 하고 있대? 추진하고 있대. 잘 추진해 주시길.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기도 지금 하고 있고. 맞아요. 효연 씨는 네. 어린아이의 존재, 그 소중함, 그 웃음, 눈물 이것까지 다 지금 배워가고 있고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쁜 가정을 진짜 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또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네, 그럼요, 네. 그럼요. 그건 각자의 또 몫이 있어요. 이렇게 내 몫의 텃밭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효인 씨 몫의 텃밭을 또 하나님은 어떻게 꾸며주실지 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 예쁜 가정 이렇게 네네. 꾸렸습니다 하고
예, 이거 여기서 그것도 괜찮아요. 네. 예, 회복에 또 나와 만삭의 몸으로 나와주셔도 좋습니다. 만삭의 네. 몸을 기대하며. 네, 괜찮습니다. 네. 아, 오늘 효인 씨 덕분에 제가 덮어놨던 감정도 많이 또 새록새록 생각이 났고 감사도 새록새록 뜨거워졌고 여러모로 자극이 되는 시간이었던 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도요. 네. 계속해서 우리는 정기적인 만남을 가질 네. 것이고 계속해서 중보하고 네, 또 뜨겁게 감사합니다. 기도할 네, 겁니다. 선배님의 또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만삭을 위해서 건강 바뀌면 안 돼요? 네, 바뀌면 안 돼. 바뀌면 곤란해요. 곤란해요. 네. 자, 오늘 네. 효인 씨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